직선의 방정식 하면은 뭐가 중요하다? 이게 봐. 이런 게 바로 안 튀어나오시는 기점. 분들은 이게 이제 긁는 거야. 기점이에요, 기점. 기울기라고 쳐. 물론 정확하게는 이 기울기가 없는 애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 세로선이라 그랬어요. 이게 원방 가면 다시 또 나옵니다. 원방에서 좀 이따 또 나와요. 필요해요. 기울기 없는 애가 하나 있어. 그럼 동일하게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는 여러분이 직방하면은 기점, 원방하면은 뭐뭐 이게 딱 나오시면 된다고요. 원방하면 원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원에서는 당연히 반지름 중심 그리고 반지름 두 개겠죠. 그래서 원방에서는 항상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은 끝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과 반지름. 뭐 크게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생각해 보시면 직방은 기점, 원방은 중심 반지름. 근데 우리가 직방에서도 기울기 m 점 a, b 하면은 기본적으로 직방 만드는 거는 배우거든. y는 외워야죠. 이거는 뭐 m에 x-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고 배우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원방에서도 중심 a, b 반지름 r.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만들 줄 아시면 되겠죠.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잡히죠. 왜 이렇게 잡힌 거냐? 이거는 뭐 이제 배경은 중심이 a, b가 있는데 여기가 a, b인데 여기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이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던 자방입니다. 자추의 방정식. 얘 점을 찾고 싶은 거야. 근데 r이 떨어진 데가 여기만 있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이쯤 다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으니까 이게 원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식은 어떻게 나타내지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각의 이등분선처럼 얘를 x, y라고 잡는 게 시작이야. 그리고 나서 거리가 r이라며 거리 공식하면 되죠. 그게 나온 게 끝이야. 배경 지식을 알고 가실 분은 알아두시고 필요 없다 그냥 확실히 외우겠다 외워두시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면 반대로 만들어진 직방에서 기울기를 딸 줄 알아야 돼요. 기울기 어디 있다고? 기울기 어디 있다고? 그 x 앞에 개수 x 앞에가 언니 저렴하게 X의 없어 보이게 진짜. 네? x의 개수 여기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원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중심하고 반지름 따야 되는데 중심 어떻게 따지는 거냐 보니까 중심은 요 제곱 밑에가 0이 되게, 제곱 밑에가 0이 되게 하는 x랑 y의 값이 좌표로 가면 그게 중심. 그 다음에 우변의 제곱근 처리하면은 얘가 반지름. 우리가 이게 완전 처음은 아니라서 또 이런 게 좀 그래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하죠. 그죠? x의 제곱에다가 y-2의 제곱은 3. 김은호, 중심하고 반지름 뭐야? 2랑 아이 뭐야 0,2랑 루트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없잖아요. 완전 처음한 건 아니니까 그냥 딸 줄 아시면 되겠죠. 그죠? 반대로 예를 들어 뭐 중심의 좌표가 1,-2고 뭐 반지름이 4다. 원방을 대라. 뭐야?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의 제곱 16이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더라. 어쨌든 저쨌든 뿌리. 우리가 좀 원방 들어가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몇 개 더 배우긴 하겠지만은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원방은 중심 반지름.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 이제 이런 식을 갖다가 참고로 이제 이름을 뭐 몰라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매번 부를 때 뭐 이렇게 소통하려면 이름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원방을 주로 표준형, 원방의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얘는 중심이 뭐예요 그럼? 0,0입니다. 중심이 0,0인 원을 갖다가 참고로 기본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요 표준형을 갖다가 전개를 해요. x제곱 나오죠. y제곱 나오죠. x항 나오겠죠. x 1창, y 1창 나오겠죠. 그죠? 그냥 문자로 ax, by 상수항 잡다 다 계산해가지고 c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일반형 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은 중학교 3학년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배운 게 2차 함수의 표준형, 기본형, 일반형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중3 때
2차 함수 일반형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 완전 제곱해가지고 표준형 바꾸라 그래. 그 왜 바꾸는 건지 알아? 왜 2차 함수에서 표준형 일반형으로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왜 항상 너는 이걸 자꾸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하냐? 응? 꼭지점을 확인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거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원도 일반형이 나오면 이제는 계속 니네한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할 거야. 왜? 표준형으로 가야 중심하고 반지름을 확인하기가 쉬우니까. 알겠습니까? 이 정도 내용들 까먹었던 거 있으면 간단히 확인하시고. 질문 있어요? 없어요.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유형 이제 책에다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좀 쓰겠습니다. 이런 건 할 수 있을 거고, 여기도 됐고. 이거 근데 쌤 학교에서 그거 배웠는데요. 뭐야? 학교에서 그 원 안 되는 거 배웠는데. 그거 이제 뒤에 나오겠죠. 네. 아, 요게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연산이라 미주입니다. 일반형인데 중심하고 반지름 따래요. 그럼 얘를 갖다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해봤던 분들은 표준형으로 나누는데 주로 어떻게 바꾸라고 하냐 하면은 얘는 좀 독특하게 1차항이 없으니까 x가 이걸로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자 x 완전 제곱 만들어요. x 더하기 3제곱입니다. 중학교 2학, 3학년 때 배웠던 우선 만들어요. y 완전 제곱 만들어요. y 빼기 2제곱이에요. 있던 상수항 넘겨요. 마이너스 12죠. 여기 완전 제곱에서 상수항 추가된 거 똑같이 여기다가 더해줘요. 3, 3은 9, 2는 4. 이렇게 하면은 표준형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시스템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계산 과정을 좀 간소화 빨리 한 거고. 요런 애 29번 같은 애는 우선은 여기 지금 1이 있고 뭐 좀 더럽긴 하지만 어쨌든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를 1로 맞추는 게 먼저 시작이 될 거예요. 괜히 분수 있다고 쫄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나눠서. 김원우 불러봐 얘 그럼. 위에 거요? 응. x 제곱. 자.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11 뭐야 플러스 저거 5에 25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 뭐 이런 거 암산하라고 안 해요. 이런 거 암산 못 하잖아 우리 어차피 이게. 그죠?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다할 수 있다고. 그죠? 드디어 자기 자신을 제가 구몬을 좀 더 연습해 볼게요. 모르겠네. 쉬는 시간. 쉬었다 해요 쌤. 이거 A 풀고. 싫은데? 저 5시 왔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간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안돼 5시 빨리 갔다 올게. 갔다 와요. 자, 대표형 1번. 이거는 그냥 문제죠. 자, A, B를 갖다가 선분이 있는데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아, 점 A를 지나는 그리고. 자,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중심부터 구하셔야 되는데 중심은 뭐야?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2대1 내분점식을 쓰시면 되겠죠? 2대1 내분,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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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쓰시고 이 옆에다가 누구 좌표 써야 되냐? 얘가 2대1이니까 B좌표입니다. 그래서 B좌표, B좌표, A좌표, A좌표 계산하시면 X좌표는 3분의 428, 9니까 3이고 얘는 10 빼기 4니까 6 2네요. 그래서 중심은 3,2가 떴고 반지름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반지름은 어떻게 알아? 거리고. 아 구해서? 아니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우선은. 그죠? 그거 없으면 모르면 그냥 잡아 그냥 알. 그럼 이제 뭐야 원방 세우면 어떻게 돼요? x-3제곱 플러스 y-2제곱은 r제곱이라고 쓰고 그리고 얘가 a를 지난댔거든 1, 마사를 그럼 여기다가 1하고 마사를 대입해도 된다. 그럼 계산하시면은 r제곱이 나오니까 원방 쓰면 답이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은 중심, 반지름.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은 얘네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학교에서 외분점 배운 학교 있어요? 외분점? 수업 다 나갔을 거 아니야. 다 안 배운 거 그러면? 근데 니는 원방을 어디서 들어가서? 오늘 들어갔어요. 저희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해 학교를? 네. 잘하잖아요. 자 256번. 자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다음에 보기에서 이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해 이거 이제 뭐 유형이야 이런 건 개념이 없어. 네. 옳은 거 고르라는 건데 어쨌든 원이야. 이 점 이 점 지나는데 그럼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중심 알아? 몰라. 반지름 알아? 몰라. 근데 적어도 중심에 대한 정보로 y축 위에 있대. 아 그러면은 중심을 뭐라고 잡으면 되겠어요? 0, A. A 정도 잡으면 되겠죠. 반지름 몰라. 대신 얘가 중심인데 요 점 위에 얘네 둘이 있대잖아 지금. 그럼 네. 거리가 똑같을 거 아니야 반지름은. 그죠? 원의 기본적인 정의. 그럼 식을 세우면은 여서 여까지 거리 공식 하시면은 이제 헷갈리면 처음에 루트 하시고 안 헷갈리면 바로 하시고. 자 루트 뺀 거 제곱 16 뺀 거 제곱 A 빼기 1 제곱 루트 9. 뺀 거 제곱 9 뺀 거 제곱 요게 R이죠 반지름. 그죠? 네. 그럼 어차피 이제 얘는 어떻게 푸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제곱해서 루트 벗기고 정리하시면 얘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의 암산점 하시면 얼마? 17이고 얘는 그냥 A의 제곱 더하기 9고 날라가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6. 뭔 개똥 같은 소리야. 8. 그래서 A는 얼마? 4네요. 그럼 A가 4니까 우선은 반지름은 여기다 넣으시면은 4, 4, 16, 25에서 R은 얼마? 5 나오네요. 그럼 이제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 중심은 0,4 이 정도 해놓고 보기에 들어가시면 기억 4,7 지나냐는 건데 원방 부르면 뭐가 돼요? 원방 부르면 x의 제곱 y-4의 제곱은 25예요. 4,7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넣어보면 되죠. 지나요. 그죠? 중심이 0,4야? 해놨죠. 둘레 원의 둘레인데 이거 못 구하고 환장하는 거야. 자 원의 둘레 당연히 어떻게 구해? 원래 공식이 원의 둘레? 2파이야. 2파이r 원의 둘레 2파이r 원의 넓이 파이어즈. 이거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간혹 오히려 이거는 주로 상위권 애들이 더 많이 하는 실수긴 한데 이제 원 파트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요 파이라는 숫자 무리수가 등장을 하죠. 3.14로 그죠? 이 숫자인데 이걸 마치 단위처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단위로 마치 단위처럼 생각을 해서 정답이 2파인데 예를 들어 자기가 시험 봤어. 답에다가 2라고 썼어. 틀렸지? 틀리긴 틀렸잖아. 짝대기는 거.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는 이걸 틀렸다고 인지를 안 해. 아 파이만 붙이면 되지? 세모. 끝이야. 절대 안 고쳐지죠? 절대 안 고쳐진다고. 이런 애들 파이를 주로 안 쓴 애들 중에는 뭐 잘 해놓고 안 쓴 애들 본 적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파이 빼먹는 애들은 애초에 식을 안 써서 그래요. 예를 들어 둘레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안 세워서 그래요. 식을 안 세우니까 파이가 누락이 돼요. 물론 정말 예전에 식까지도 정말 잘 세우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를 빼먹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뭐 그 이후에는 정말 집중력인 거고. 단순 유형입니다. 단순 유형. 별거 없죠? 네. 자, 요것도 뭐 딱히 개념적인 건 없습니다. 두 점 A, B가 있는데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한대요. 뭐 매번 그림 그릴 필요는 없는데 참고 삼아 보시면은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는 거는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럼 어쨌든 저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원에서는 중심하고 반지름인데 그럼 얘는 중심하고 반지름이 어떻게 잡히냐. 의심이 잘 나옵니다. 지름 문제는. 그럼 중심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의 중점. A, B의 중점 가져가시면 돼요. 중점 어떻게 구하냐? 더해서 반땡, 더해서 반땡. 암산 좀 하시면 2.
2, 마사. 마3입니다. 반지름은 암산 안 돼요. 이런 거 암산하라고도 안 하고요. 반지름은 AB가 지름이니까 AB를 반땡 하시면 되죠? 암산하지 말라 그랬어요. 2분의 루트 AB 길이는 뺀 거 제곱 66에 36 뺀 거 제곱 64 88에 64 이쁘게 줬지? 대표형이라 얼마야? 100. 10 그 10이죠? 아니 루트 100. 5 5죠? 그럼 얘 가지고 이거 만들래니까 기본으로 A 얼마? 마이너스 1,7. 뭐래 A 얼마냐고 네. 아 지금 줘 아니 저거 읽으라며요. 2요 2. 아 머리 아파 아니 2요. 아 2. 장난 아니야? 2. B B는 뭐야? 5. 아니 3. 그러니까 은호가 이런 거에서 풀 수 있는데도 실제로 시험 보면 오답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인 거야. 이런 걸 고쳐야 돼. 쓰고 해볼게요. 빠졌어. 뭐냐면 내가 물어봤잖아. 네. 헷갈리지? 만약에 A가- 헷갈리는 게 A가 있으면은 아니 씨 쓰면 될 거 아니야. 옆으로 써가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안 되는 자꾸 머리로 뭘 자꾸 돌리려 그래. 뭐가요? 너 지금 말이야 틀렸잖아. 아니 A 말을 했어 저거 말아 뭔 소리야 그거 말고 B가 틀렸잖아 그지야 B가. 3이잖아요 여기 중심 뭐야 여기서 중심 이거 보고 있니까 얘 중심 뭐야? 중심이요? 어! 저거 A 저거 뭐더라? 아 그걸 몰라? 여기서 중심을 따면 얘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비교하시면 당연히 A는 2고 B는 마3이고 R은 5죠. 근데 저기 마이너스 그죠?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헷갈리잖아요. 이상한 생각으로 다시 빠지지 마시고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 여기서 중심 따요. A, B 맞아 아니야? 네 맞아 아니야? 맞잖아. 네 여기서 중심 구해놨잖아. 네 이해돼 안 돼요? 나 구한 거. 됐죠 구한 거 이해됐잖아. 네. 근데 얘가 중심이라며. 네 그럼 둘이 비교하니까 A 2고 B 마3이잖아. 네. 논란의 일 없이 끝이잖아. 거기서 뭐 마이너스가 있고 없고 이런 생각 왜 하냐고 괜히. 네. 헷갈리면 써놓으면 돼. 네. 그러라고 연필이라는 게 있는 써도 근데 틀리면 어떡해요? 쓰고 나서 얘기해 쓰고 나서 네 앞에 내랑 똑같은 그림 거지. 진짜 나쁘시다 지름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고. 아 제일 영향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까 했던 그거죠. 외심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려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누구 구하라는 소리야? r 구하라는 소리거든 어쨌든. 그러면 나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중심하고 반지름 따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주로 이제 이런 문제는 일반형을 식을 세우시면 일반형의 미정계수가 몇 개 잡혀요? 일반형에서 미정계수가 식을 세우면 3개 잡혀요. 3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건 3개 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라는 소리냐? 대입해서 연립하라는 소리인데 참고로 우리가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이게 대입을 하시면 여기다 이제 마3, 마2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그냥 계산하고 그대로 쓰면은 9, 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y 더하기 c는 0이고요. 자, 마이너스 2,1을 대입하시면 4, 1, 마이너스 2a, y 더하기 c, y가 아니잖아. b 더하기 c, 여기 b고 여기 c는 0이고요. 그 다음에 1,0을 대입하시면 1, 0, a, 0, c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엄밀히 보시면은 미정계수가 모르는 미지수가 3개짜리의 연방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과에서는 미지수 3개짜리 1차 연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니네 교과서나 그런 데 있는 문제는 주로 이 문제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은 항상 주로 한 점을 원점을 많이 줘요. 원점 같은 걸 많이 줍니다. 원점 같은 걸.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정계수를 아예 하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푸는 게 못 풀진 않아요. 단순 계산이긴 합니다. 참고로 푸시는 방법은 미지수가 3개라고 못 풀지는 않고 그냥 미지수를 줄이시면 돼요. 요 마지막 식은 잘 보니까 지금 a 더하기 c가 마1이거든. 얘는 2항에서 좀 써보시면은 3a 더하기 2b 빼기 c는 13이고요. 얘는
2a 빼기 b 빼기 c는 5인데 요 세 개를 연방하시는 거는 연방의 제일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미지수를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여긴 이미 하나 줄였잖아요. b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얘네 둘을 갖다가 연립을 해서 b를 줄이시면 돼요. b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2배 해가지고 더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일 영향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학습적으로 영향가가 그렇게 높진 않다. 이거는 원방하고의 연관은 크진 않고 그냥 단순 계산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외심 이용이 되는 거죠. 267호 보시면 이게 아까 앞에 문제랑 똑같죠? 똑같진 않죠? 예, 200 보시면은 세 직선이 있어요. 세 직선. 세 직선으로 이루어진 외접원의 방정식 구하래요. 세 직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문제가 복잡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외심. 교점 구한 다음에 얘처럼 원방에다가 대입해서 푸시든가 방법이. 예? 아니면은 앞에 걸로 가실 거면은 교점 구한 다음에 뭐 제일 먼저 배웠던 평면좌표에서 배웠던 원의 중심 외심에서 거리 갖다로 푸시든가. 알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형 4번은 그냥 단순 계산 문제로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 그래서 뭐 이런 거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 오히려 이제 68번 같은 게 이제 약간 개념적인 부분이죠. 자,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원이 돼야 된대요. 이게 뭔 소리냐? 원 아니냐 다. 이게 아니고 얘가 원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구하려는 건데 오히려 요 밑에 있는 69번도 내신에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원이 되는 조건이야. 자, 원이 되는 조건이니까 원이 되는 조건은 심플해요. 여기 지금 위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은 반지름이 뭐면 돼요? 반지름이 0보다 크면 원이에요. 반지름이 0보다 크시면. 근데 여러분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나타내 보시면은 우변에 생기는 게 반지름이 아니고 뭐야? 제곱. 반지름 제곱이잖아. 근데 반지름이 0보다 크면 당연히 반지름 제곱도 0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저 조건을 생각하시면 당연히 원이라고. 그러니까 원이 되는 조건은 뭐 다른 건 없고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크면 됩니다. 반지름이 0보다 크면 됩니다. 표준형 바꾸시면 돼요. 야, 해봐 표준형.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C까지 연습한 거 아닙니까? 얘의 완전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a의 제곱은 마이너스 5 뭐야? 빨리 불러. 4a 제곱. 이렇게 되죠. 얘가 뭐예요? 요 자리가. 요 자리가 반지름 제곱 아니야. 다시 말하면 5a 제곱 빼기 5가 0보다 크다야.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그나마 객관식이면 다행인데 2차 부등식을 못 풀면 또 어차피 말짝과. 얘 넘어가면 5고 나눠주면 1이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2차 부등식으로 풀어야 될지 그냥 풀어야 될지. a 제곱이 1보다 크다. 기분은 뭐야? 해는? 얘지 뭐야? 2차 얘. 너무 많아요. A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네? 뭐야? 본인 뭐야? 잠시만요. 저요? 응. 이상한 소리요. 아, 제가 이상한 소리 했다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자, 얘를 한번 다시 할 테니까 지금 안 되는 2차 부등식 못 푸는 사람들 지금 뭐야? 이거 해 뭐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이거 풀지 않아요. 못 푸시는 분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방법인데 굳이 약간 나눠보면 두 가지. 한 가지는 얘를 이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1학기 때면 2차 부등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0보다 크니까 해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판단을 하셔가지고 푸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고. 그래서 얘는 A가 마일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얘. 아니면 얘는 형태가 심플하니까 굳이 인수분해로 안 가고 그냥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 제곱했는데 1보다 크대. 그러면 당연히 걔가 1보다 크든가 아니면 음수 쪽에서는 마일보다 작든가. 이렇게 바로 잡아도 되겠고.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는 이것도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밑에 걸로. 네. 에? 에? 네. 뭐지? 뭐가요? 너 대봐. 그러면 A의 제곱이 3보다 작다. A 뭐야? 3보다 작다. 너 뭐야? A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아이 박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고등식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소위 말해서 기본 연산, 고등과정의 기본 연산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못하면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할수 아니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아니고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걸 능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보여드릴게요. 언제? 지금? 참고로 이제 69번 같은 문제가 내신에 잘 나오는 건데 객관식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가지고 그 중에서 원방 모두 고르시오. 몇 개냐 이런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고르시면 되냐? 방금 한 것처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요.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큰지를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누가 내볼까? 얘 하나 해볼까? 얘만? 이거 바꿔볼까요? 얘 바꿔보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넘어가고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이네? 그죠? 네. 원이네? 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간혹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워져서 없어 이 책엔 어려운 게. 자, 요런데 만약에 6번 해가지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3x는 뭐 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요런 거는 원방이 되냐 안 되냐 이건데 보다시피 약간 듣도 보도 못한 애가 툭 튀어나온 애가 xy 항이죠. 그죠? 못 봤잖아요. 원방에서 이제까지. xy 항은 나오면 무조건 탈락. 무조건 원방 안 돼요. 알겠습니까? xy 항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2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1은 0.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되냐? 얘도 탈락. 무조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x랑 y의 제곱의 2차항의 개수가 다르면 무조건 달라. 알겠습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원방이. 이런 데서 근데 이런 7번 내용을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는 0. 5는 너무 크다. 2는 4, 1 안 되네. 자, 1은 0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그럼 이런 거 보시고 얘가 원방이냐 아니냐 하실 때 얘는 표준형 가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여기 위에서 7번은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절대값이 다르니까 무조건 원이 아닌 거고 지금은 둘 다 마일이잖아.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어차피 1, 1이에요. 똑같아진다고. 알겠습니까? 요런 애들은 직접 확인. 직접 확인, 직접 확인. 알겠어요? 굳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는 xy 항이 있던가 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다르든가. 그러면 해볼 필요가 없는 거고. 쌤 그럼 저기서 알겠죠? 2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나오면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건 약간의 좀 개념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됐죠? 네. 아 진짜 나와보세요. 신중 관종. 자, 좌표 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원인데 원래는 개념적으로 좀 암기가 됐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암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외우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이거는 외우지 않고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쨌든 그림을 기반에 두고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뭐냐? 얘는 y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원을 그려보시면 원이 있는데 y축에 접한다는 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중심이 있어요, 중심. 중심이 있어요. 근데 접한다가 있으면은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요게 반지름이거든요. 요게 반지름. 요게 반지름. 그러면 잘 보면 여기에서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는 내가 얘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면은 요 빨간색 반지름이 뭐가 되느냐 하시면은 A가 됩니다. X좌표가 돼요. 이게 Y축이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얘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하면은 그때의 반지름은 뭐가 되겠어요? 네? 뭐가요? 집중하셔야죠.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 그렇죠. 마이너스 A가 되겠어요. 이때는. 왜? 이게 음수좌표니까. 길이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결론은 뭐야? 결론은 Y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써있죠? 나올 때마다 써야죠 뭐. Y축에 접하는 원 반지름은 는 뭐냐? 중심의 누구 좌표를 보면 돼요? 약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가 됐으면 외울 때는. X좌표.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를 보셔야 되는데 방금 경험했다시피 길이는 무조건 양수인데 좌표에는 음량이 있으니까 무조건 양수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절대값. 절대값을 하시면 되는 거야. 절대값을. 그러면 이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 X축에 접하는 원이다. 그럼 얘는 반지름는 항상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써야 돼요. 막 계속 쓰라고 하는 거 쓰시면 외워져요. 반지름는 절대값. 얘는 중심에 당연히 누구 좌표를 봐야 되냐? 약간 반대 개념으로 Y 좌표를 보시면 되는 건데 그놈에다가 뭘 하면 된다? 절대값을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X축, Y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약간의 뭐 배경 지식. 자, 그러면 72번으로 올라가서 마무리를 해보면 자, 얘 원 있어요. 어쨌든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연습 많이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안 물어보고 바로 할게요. x-2의 제곱이고요. 야, 분수 있어요. 쫄지 마시고 y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 넘어왔고요. 2는 4 더하고요. 4분의 k 제곱 더하면 되겠죠? 분수 있다고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자, 이랬을 때 얘 좀 계산 좀 하시면 얘는 4분의 k 제곱 빼기 5네. 중심하고 반지름 따야 됩니다. 중심 뭐예요? 2, 마이너스 2분의 k가 중심이에요. 근데 y축에 접한다며 그럼 반지름이 뭐랑 같다?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아, 반지름이 뭐라는 거야? 그냥 2. 그냥 2죠. 2. 근데 얘가 지금 반지름 제곱자리 아니야. 아, 그러니까 4분의 k제곱 빼기 5는 얼마? 4다 이거죠. 반지름 제곱자리니까. 넘어가시면 9고 넘어가면은 36이고 그럼 k는 뭐야? 6도는 마육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중심이 1사분면이라는 건 얘네들이 양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k는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음이야? 저봐, 집중 안 하니까 내가 봐. 그래서 집중력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양이야, 음이야? 음이 돼야지 되겠죠. 영양이라면 쌤이. 아. 네가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렇지 뭐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무슨 소리예요? 네가 저런 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 잘못된 걸 지적을 해줘도 계속 자꾸 우기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응?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이제 공부하실 때 선생님 많이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많이 읽어보라고. X축에 접한다. 아, 반지름은 뭐다? 뭐 Y축에 접한다. 반지름은 뭐다? 계속 많이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읽어보세요. X축에 접하는 원,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지금 뭐 했지? 아, X축에 접하는 거였지? Y축에 접하는 원,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게 뭐 단순 암기가 아니잖아요. 암기 과목 하듯이. 그죠? 머릿속에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야 되겠죠? 네. 해봐. Y축에 접하는 거는 X축부터 해! 쉬워요. Y축부터 할 거예요. 그래. Y축에 접하는 거는 반지름이 자,
다음은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고 시험에 나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 매우 높은 문제.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예측해보기로는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에 무조건 하나 나올 만한 문제고, 얘도 옆에 이 그림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림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안 주기도 하고. 4,2를 지나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된대요. 자, 우선은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크게 4종류다. 배경지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크게 4종류. 어떻게 4종류냐면은 1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든가 2사분면 접하든가 3사분면 접하든가 4사분면 접하든가 이렇게 4종류다. 이거부터 미리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4,1을 지나야 되는데 4,1라는 점은 당연히 어디 있어요? 당연히 1사분면에 있는 점 아닙니까? 네. 그럼 당연히 지금 동시에 접한다는 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원이죠? 1사분면에. 그죠? 그러니까 요 얘기. 4,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당연히 어디 있다? 1사분면에 있다는 거. 제1사분면에 있다는 거. 요거 우선 캐치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인데 어쨌든 저쨌든 계속 원이니까 원은 중요한 게 중심하고 반지름인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냐? 이걸 잘 들으셔야 되겠죠. 아까 X축에 접한다나 Y축에 접한다의 특징은 반지름이 중심의 누구 좌표의 절대값이다였거든? 아까 가르친 특징은. 근데 지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의 특징은 뭐냐? 반지름을 알면은 반지름을 알면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을 알면 중심을 알 수 있다. 말로 하니까 그러네. 반지름을 알면 중심도 안다. 요거죠. 반지름을 알면 중심도 안 되고. 요게 이제 특징인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반지름을 알면 중심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 소리가. 만약에 1사분면이에요. 반지름이 2라고 쳐요. 그럼 얘는 중심이 뭐가 되냐면은 요렇게 여기가 중심이니까 뭐야? 2,2야. 만약에 얘 반지름이 1이라고 쳐요. 그럼 얘 중심은 뭐냐?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좌표로 나타내면 중심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1이 돼요. 그럼 만약에 얘는 반지름이 R이라고 해요. 그럼 얘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냐? 이게 R이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된다. 얘 중심의, 얘 이제 반지름이 뭐 3이다. 그럼 요거 중심의 좌표는 3, 이렇게 반지름을 알면은 중심을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문제 좀 쉬워지죠? 얘가 여기 있다는 거 알아냈어. 아까 1사분면 반지름 알아 지금? 모르잖아. 모르면 어떻게 해? 잡아.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아봐. 그럼 잡는 순간 중심이 뭐가 돼? 1사분면이라며. 반지름이 R이면 중심이 뭐가 되겠어요? R, R이 돼요.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원의 방정식 세우시면은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 됩니다. r 초성이죠. 네.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난다고요? 4,2 갖다 넣어. r값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래? 원이 몇 개 있대 그래서? 원이 2개 있대. 계산해 보시면 앞에 거 제곱하면은 빨리 합니다. r제곱 빼기 8r 더하기 16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r제곱 빼기 4r 더하기 4는 r제곱이에요. 지워지고 r제곱 동료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r이고 동료한 계산하면 20은 0입니다. 이 부분에 보여요? 뭐랑 뭐로 돼요? 2랑 10 하면 돼요. 그래서 r 값이 뭐 나와? 2랑 10 나와. 근데 뭐 구하래? 물음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좌표를 알아야 돼. 근데 R을 알잖아.
R을 알면은 중심 안 되네. 얘 중심의 좌표 뭐야? 2,2 2,2죠. 얘 뭐야? 10,7 10,10이죠. 점과 점 사이 거리 하시면은 뺀 거 제곱 88에 64. 뺀 거 제곱 88에 64 이건 알아서 제곱은 처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조립비를 예측하면 내신 무조건 나올 겁니다. 꼭 대비하셔야 돼요. 안 나오면 교과서에. 어떡해요? 응? 뭐라고 못 들었어요? 아니에요. 됐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요걸로 여러분이 79번까지가 풀리고, 참고로 80번, 81번 같은 요런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푸시려면은 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해서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거에다가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가 소화가 되면 알아가시는 거고, 아, 난 요거까지 너무 무리다 싶으면 우선 잠깐 밀어두시는 건데, 필긴 해두시는데, 하나는 필수로 다 알아두시는 게 요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을 보니까 특징이 어떠냐? 잘 보니까 중심이 여기 위에 있든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중심이 이 선, 내가 지금 그린 선. 근데 빨간 선은 정체가 뭐냐?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아요. 뭐예요? Y는 X, Y는 X예요. 핑크는 뭐예요? Y는 와. 이거예요. 네. 아,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얘는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X 둘 중에 하나 위에 있다. 플러스 X 위에 있는지 마이너스 X 위에 있는지는 어떻게 알까? 네? 플러스 X 위에 있는지 Y는 X 위에 있는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뭐라고요?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같으면 플러스 X 둘이 다른 마이너스 X 이렇게 질문에 의도판 전혀 안 되는구나. 아니 제대로 어떻게 알아? 중심, 좌표가 몇 사분면에 원이 있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이 몇 사분면에 있냐. 원이 1, 3, 4분면에 있으면은 Y는 X 위에 있는 거고, 원이 2, 4, 4분면에 있으면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고. 근데 뭐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하라고. 뭘로 봐. 아는 게 없는데 뭘로 선수하라고. 조용히 해. 아니 조용히 하라고. 알겠습니까? 중심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는데 플러스 X 위에 있다. 에휴.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데 Y는 X 위에 있을 때는 언제라고요? 원이 13. 원이 13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뭐 말로 13 괜찮은데 아무튼 원이 어디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립으로 많이 그려버릇 하세요. 얘는 숫자 8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알겠습니까? 그림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죠. 자세가 약간 발사인데 아 너무 지금 힘들어요. 됐어요. 넘어가서. 그래서 원래 이런 문제가 되게 쉬운 게, 야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근데 X축 Y축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4개가 있어. 그죠? 근데 그 중에 단에 보니까 중심이 어디 있대? 1사분면 위에 있대잖아. 중심 1사분면. 중심 1사분면! 자, 말은 했어요. 중심 1사분면. 원이 어디 떼는 거야? 여기 떼는 거 아니야? 원이 여기 떼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 떼는 거니까 방금 배운 걸로 하면, 아, 중심이 그럼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중심이 여기 위에도 있대잖아. 중심이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으면 결국에 중심은 어디 떼는 거야? 아니 중심이 이 선 위에도 있고 중심이 이 선 위에도 있으면 중심이 어디 떼는 거야? 교점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중심 어떻게 구하면 돼? 연립 얘랑 얘랑 연립하면 중심 그냥 나오죠. 연립 그냥 나오죠. 연립. 얼마나 쉬워? 상도 해주면 안 돼요. 곡선인데요. 자 넘어가서 Next 282 또 가르치세요. 허리 아파. 그냥 아니 허리 아파. 허리 아파. 그 자세가 오래 공부할 수 없는 자세야. 그 자세가. 자, 빨리 집중. 자, 282번. 자, 원이 있어요.
점이 있고요. 원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래요. A라는 점이 있는데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원 위에 P라는 점이 있대요. P는 고정된 거예요? 아니죠.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A에서부터 P까지를 이은 애가 언제 제일 짧고 언제 제일 기냐, 최대 최소가 뭐냐 물어보는 거. 전형적인 대표형이죠. 이것도 여러분. 방학 때 한번 했으면 좀 알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제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주제인데, 어디가 제일 최소이고 어디가 제일 최대냐 대충 돌리다 보면은 한 이쯤이 제일 짧지 않겠냐, 거리가? 그죠? 돌리다 보면은 한 이 정도가 제일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핵심은 뭐다? 보조선입니다. 보조선. 여러분은 그 보조선을 기억하셔야 되고, 결론보다도 어떤 보조선을 그려야 되냐면은 원의 중심과 그 밖에 있는 점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리셔야 돼요. 왜? 그러면은 이걸 그렸을 때 아까 한 이쯤이라고 했던 여기가 최소인데요. 제일 가까운데. 여기가 제일 먼데요. 우선 요거는 좀 납득은 할 수 있으면 납득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는. 계산은 둘째치고. 왜 여기가 제일 큰 데인지. 여기보다 조금 더 가면 짧아지잖아. 그죠? 여기가 최소인데 최대인데. 그러면 그때 그 값은 어떻게 구하냐? 최대값, 최소값은 구하는 논리는 요렇게. A에서 여기 뭐예요? 중심이죠? 거리 구해요. 주로 내가 D라 그래요. D. 구할 수 있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그러면 최소 구하려면 그 D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반지름을 빼요. 최대 구하려면 반지름을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는 건 최악이야. 아, 최대값은 D 플러스 R, 최소값은 D 마이너스 R. 아씨, 나중에 D가 뭔데 물어보면 몰라. 알 수도 있죠. 뭐? 네? 아니요, 잘못 말했어요. 약간 원석이 안에는 자아가 두 개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아가 하나가 있고. 자, 계산하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 마무리 하나 해봐야 되니까. 자, 그럼 얘는 계산해 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고. 아니 이거를 지금 오늘하고 바로 시험에 내는데 이걸 왜 못 맞추냐고. 그럴 수 맞출 있죠. 수도 있죠. 집중을 안 하니까 틀리는 거야. 그건 뭐라고요? 책임전가예요. 네? 뭐라고? 제가 잘못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거 좀 암산 좀 합시다. 7 넘어가고 더하니까 9예요. 그럼 중심의 좌표는 뭐가 돼요? 마일, 1이 돼요. 그럼 d는 얼마예요? 루트 뺀 거 제곱 뺀 거 제곱 루트 40이에요. 2루트 10이네요. 반지름은 지금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러면 라지 m은 2루트 10에다가 3을 보태고, 스몰 m은 2루트 10에다가 3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맨날 이런 문제 주로 물어보는 게 얘랑 얘 각각 구하는 것보다도 곱하든가, 곱하면 뭐 하면 돼요? 합차죠. 아니면 주로 더하든가 빼든가 이런 거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예.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네? 자, 넘어가서 진짜 그만 나갈 때는 조용히 안 해? 죄송해요. 조용히 떠들고 있어. 그거 나가. 엠마 나가. 싫어요. 싫어? 나가. 쭉 넘어가서요. 유형 10번은 잠깐 두시고, 몇 유형 여기 10번 자방 9번인데요. 9번이잖아요. 유형 9번은 잠깐 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 3만 유형 10번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유형 9번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유형 그거 풀 필요 없는 거예요? 숙제 하실 때? 네. 아니 어차피 저기 뭐야, 이거 다 방학 때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방학 때 배운 사람은 풀려야 아니 해주셔야죠 그래도. 근데 왜 안 해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앞으로 이제 계속 바쁘시다. 공부하셔서 느끼실 텐데, 방학 때 공부할 때 더 많이 가르쳐줘요.
방학 때 공부할 때가. 왜냐면 그때는 말 그대로 선행이죠. 당장 내신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은 학기 중이잖아요. 당장 내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방학 때가 얘네한테 뭔가를 더 많이 알려준다고요. 학기 중에 들어갔을 땐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걸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알려줬는데 어차피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럼 그 과감하게 내가 이제 선택을 빼는 거죠. 오히려 내신 때도 잘 그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0번. 아. 물론 이제 9번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맞죠? 9번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음번에 하긴 할 텐데 우선은 9번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수업을 해준다 그래서 다 맞추냐? 아유, 다른 거나 맞추세요. 자,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쌤 근데 그럼 9번 자, 시험지에 9번이 있어요. 얘랑 얘가 있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요건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학 때 내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림 그리면 심플하거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 구하려는 거거든. 어떻게 구하냐? 아니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한 글자로 대답하라 그래요. 네. 그렇죠. 빼면 되죠. 그냥 빼면 됩니다. 둘이 원을 빼버리시면은 2차항이 소거되고 1차항만 남으면서 직선이 나와. 우리는 참고로 알아두실 분들은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른다? 이름을 부르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방학 때 잘했다니까요 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어필하는 거야? 아이씨. 자, 그래서 두 원을 빼면은 왜 직선이 남느냐? 보시면 얘를 일반형으로 하면은요, x의 제곱, 자 y의 제곱, 2ay, a의 제곱 빼기 4는 0. 자, 얘 전개하시면 x의 제곱 2x 플러스 1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9는 0이거든요. 네. 자, 얘를 그냥 변변 빼버리시면 위에서 아래로 빼면은 제곱은 어차피 날라가요. 그럼 남는 게 뭐냐?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ay. 상수 뭐 찬찬히 합시다. 얘 계산하면 얘 마팔이거든. 여기에서 마팔을 빼면은 뭐 남아? a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와. 아무튼 찬찬히 하면은. 그래서 요지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구한다고? 빼요. 이것도 못하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죠. 아이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보였죠? 근데 얘랑 수직이래요. 앞에 걸 알아야죠. 수직하면 뭐가 떠올라요?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근데 얘 기울기 얼마냐? 야! 얼마야 기울기? 저거요? 마이너스 2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 돼야 돼요. 근데 얘 기울기는 뭐야 너? 얘 기울기. 잠깐만요. 저거는요. 2네요. 아닌데? A다. 아닌데? 이게 은호는 잘 생각하셔야 돼. 숫자는 하잖아. 네. 문자가 들어가면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그래. 근데 그게 어려워할 이유가 없거든. 숫자일 때랑 똑같이 해도 되는 건데 괜히 문자가 있으니까 쫄아. 문자한테 맞았나 옛날에? 문자라는 애한테 맞았어? 왜 그래? 기울기 뭐야? A분의 1이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빼면 되는 거예요? 빼면은 직선이 얻어지니까 그 직선이 얻어지는 애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왜 되느냐? 왜 되는 거냐고? 아니 질문잖아요 이거. 원래는 요 뒤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인데 아니 근데 방학 때 공부 좀 했다며. 진부담을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안 하는 유형은 안중에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오늘은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요거 이제 12번 유형 보시면은 그럼 화요일 날에요? 12번 세트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주는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뭐 배웠어요? 두 원의 직선. 뭐래 씨. 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배웠죠. 네. 그러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요? 왜냐고요? 이런 질문이 진짜 재밌는 이런 질문이 주로 초등학생 같은 애들이. 그만큼 상상력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직선이고 원은 이거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면 당연히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만 알 거다 나는. 예. 그래서 굳이 하나만 알 거다. 나는 이것도 배우면 알겠다. 그래서 알아두실 분들은 오히려 이것도 방학 때는 했어요. 그래서 두 원의 듣기 평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말이 뭔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어떻게 구하냐? 원을 하나 써요. 원을 하나 써요. 한쪽에다가 K배를 해요. 는영을 붙여요. 그게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얘랑 얘랑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그러면은 는영꼴로 만들고 하나 써요. 는영꼴로 만들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써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 응? 쭉 써요. 한쪽에다 아무데나 지가 주고 싶은 데다가 K라고 써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애들은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K는 뭔가요? 이거예요. K는 모르는 값입니다. 현재 모르는 값. 그걸 찾는 게 목적이고. 요렇게 하시면은 얘가 뭐다? 두 원.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되고요. 도형. 뭐가 다른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서 배운 건 뭐였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뭘 배웠어요? 직선을 배웠죠. 지금 한 건 뭐였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죠. 원. 그죠? 여기가 원이라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도형이 정확하게 직선이야. 그러면은 요 K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Y를 되면 돼. 그럼 얘가 직선이 아니고 원이야. 그러면 얘가 Y이 되면 안 돼. 긍문증 해서 완료. 근데 직선도 도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도형 안에. understand. 그래서 이게 원래 여러분이 앞에서 내가 니네한테 이거를 얘기는 안 했었지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어. 문제가. 맞아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가 있었어. 그때 우리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냥 두 직선 연립해서 교점 구하고 문제에 주어진 걸로 직방 돌려라 그랬거든? 근데 실은 얘도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네? 직선 하나 쓰고 는요 한쪽에다 K 붙여요. K 붙여요. 그러면 이놈의 정체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주제긴 해요. 근데 내가 니네한테 요구할 때는 이거를 굳이 언급을 하진 않았어. 괜히 어려울까봐. 지금도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포커스가 흐려지시면 안 되는 게 얘 어려우면 빼는 거야. 대신 뭐는 알아야 돼? 빼. 응, 빼는 알아야 돼. 나중에 이제 빼만 한다 이제. 어? 이제 뭘 구하는 건지 모르고 빼만 알아. 빼만.